성인 ADHD라고 하니까 그거 뭐 아이들 질환 아닌가? 혹시 내가 ADHD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을 순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든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서너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쫙 시작을 하는데 끝마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중간까지만 해놓고 마무리는 못하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불필요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술이나 담배, 게임, 쇼핑이나 일이나 이런 음식 등에 중독적으로 빠져들기가 쉽다.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것처럼 언어와 행동이 충동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 성인 ADHD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도가 나 높았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강강TV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성인 ADHD하고 치매 관련성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성인 ADHD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ADHD 그거 뭐 아이들 질환 아닌가? 발달장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잉행동, 뭐 행동을 번잡하게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 보면은 왜 교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인어텐션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잘 제대로 귀를 못 기울이죠. 그래서 학업 성적이 막 떨어지고요. 충동성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쪽으로 길 잘 가다가 반대편에서 뭔가 흥미를 끄는 게 있으면 갑자기 찾길로 뛰어든다든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가 이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대개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ADHD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게 성인기에 온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발견을 못하던 것이 성인에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성인의 ADHD는 어린이의 ADHD 증상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집중을 못하는 게 과잉 행동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원래 어렸을 때는 행동을 좀 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눈에 잘 보이는데요. 어른이 되면 과잉 행동은 잘 안 보이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대신 집중을 못해서 사회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회의하는 도중에 10분도 집중을 못하고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전화기 만지작거리고 이러다가 직장 상사분한테도 좀 혼도 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ADHD가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4% 정도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4%면 25분 중에 한 분이 성인 ADHD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요. ADHD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ADHD World Federation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세계 협회죠. 이 협회의 홈페이지에 가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ADHD as a adult disord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이상 ADHD는 이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들,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대학원생, 교수 이런 분들 중에서 한 20% 정도는요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ADHD 치료제를 구해서 먹어가면서 그렇게 집중을 해가면서 사회생활을 한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사회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시면 ADHD 약을 드셔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ADHD가 그만큼 많고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시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약물을 함부로 우리가 먹는 게 좋지 않죠. 약물이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ADHD 치료제들은 대부분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을 잘 하게 해주는 반면에 잠이 안 와요. 커피 잔뜩 드신 거랑 똑같습니다. 수면 장애에 굉장히 허덕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잠을 못 자니까 낮 동안에 집중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밥맛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체중이 좀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결과들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 결과 보고들에 의하면 ADHD 치료제를 많이 먹으면 심혈관계 문제, 심장병이 조금 더 생긴다든가 고혈압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안 먹으면 제일 좋을 텐데요. 그래도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 각성 집중을 도와주는 그런 약들을 꼭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DHD 성인의 증상은 어떻고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DSM-5라는 기준에 의해 갖고 잘 진단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진단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은 좀 걸리고요. 좀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일단 한번 혹시 내가 ADHD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가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한국형 성인 ADHD 증상 척도라고 해서 뭐 66문항, 42문항, 뭐 26문항 이렇게 문항수를 달리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ADHD,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요.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쭉 번호 순서로 여기 지금 자료를 지금 올려드리는데요. 일을 순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순서대로 못하는 거지. 아무거나 중구난방으로 막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든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서너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쫙 시작은 하는데 끝마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중간까지만 해놓고 마무리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도중에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밀한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이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말하는 것을,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 지속적으로 정신력 집중을 요하는 그런 작업, 뭐 과제를 같이 한다던가 뭐 학업을 할 때 피하거나 난 하기 싫어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 적절한 상황인지 고려하지 못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그냥 말하는 경우가 많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부주의한 면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불쑥 대답을 미리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례를 내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하거나 답답함을 자주 느낀다. 술이나 담배, 게임, 쇼핑이나 일이나 이런 음식 등에 중독적으로 빠져들기가 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역설적인 거죠. 이게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중독이 되거나 의존성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이퍼 포커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발 움직이거나 몸을 뒤척이거나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가끔은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지적으로 우수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고도 집중, 하이퍼 포커스하고 해당되는 일이겠죠. 가족 중에 정신질환, 조울증, 우울증, 약물남용, 충동조절장애 이런 거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것처럼 언어와 행동이 충동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12개 이상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회생활에 좀 지장이 많이 있으시다면 한번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가진단 척도나 병원에서 하는 게 보면 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고 내 행동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거보다는 그냥 뭐 좀 객관적으로 피를 뽑거나 뭐 내 사진을 한번 찍어갖고 딱 진단을 해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바이오마커 연구 아니면 브레인 이미징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하고 일리노이 컬리지 오브 메디신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최근에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라고 해서 북미 영상의학과 미팅에서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브레인의 MRI 사진을 찍어가지고 ADHD를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브레인 사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11,000명의 청소년 이상의 사람들의 브레인 사진을 찍어서 ADHD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AI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봤더니 30개의 뇌 트랙, 뇌가 서로 상호 다른 부위끼리 연결이 돼서 뇌 기능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 30개의 트랙 중에서 9개의 트랙이 ADHD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서 더 강하게 이런 MRI에서 상호 연결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신경이 이 정상과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 특히 우리가 인지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전두엽 부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뇌 부위들의 신경다발 연결이 정상인에 비해서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뇌에 영상을 찍거나 이래서 ADHD를, 성인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앞으로 연구가 좀 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시간에 있는 이 연구자들은요, D-팩터라는 것, distractibility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다른 것에 쉽게 이렇게 빠져드는지, 다른 데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지, 이런 D-팩터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뭐 시각적으로 자극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다른 쪽에 빠져들지는 않는지, 혹은 가만히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어떤 흐름에 의해 갖고 다른 쪽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축구하러 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주말에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부 마음의 생각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소위 말해서 internal distracti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고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mind wandering,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산책을 하듯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다 팩터를 모아가지고 분석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D-팩터라고 만들어서 ADHD 환자들을 검진을 했더니, 그랬더니 80% 정도가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심지어 재미있는 것은 아까 ADHD 환자가 하이퍼 포커싱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에는 과도하게 집중을 하고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멋들어지게 해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하이퍼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말하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꾸 주의를 빼앗기는 그런 디스트랙션 되는 D-팩터하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 보고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포커스와 ADHD의 이런 다른 쪽으로 관심을 빼앗기는 이 디스트랙션 되는 부분들이 상호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본론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제가 성인 ADHD하고 치매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치매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2003년부터 치매나 ADHD 진단 없이 일단 건강보험에 등재된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10만 명이 넘는 11만 명 정도 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이 ADHD하고 치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2020년 2월 현재 어떤 건강 상태를 지키고 있는지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7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성인 ADHD를 가지고 계신 분이 11만 명 중에 7%가 있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신 분이 7% 정도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7,000명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건데요. 흥미로운 사실, 성인 ADHD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도가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자기 ADHD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그죠? 3배나 많이 걸리니까. 더 흥미로운 거는요, 각성제 처방을 받아서 ADHD를 우리가 적절히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말은 ADHD를 치료를 잘하면 치매 발생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정상과 다르지 않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원인 결과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치매, ADHD 때문에 치매냐, 치매 때문에 ADHD냐, 이런 말들을 좀 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성인 ADHD가 있으면 치매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인 ADHD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가 검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내가 위험이 있고 특히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집중이 안 된다, 이러면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요. 적절한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자, 오늘은 저희가 성인 ADHD와 치매 관련성에 관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ADHD 관련해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누간강TV 신기한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유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질문사항들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요, 좋은 질문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저희가 설명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간강TV 신기한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야, 어때? 아빠 얘기하는 거 재밌었어?